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맛입니다. 제가 항상 요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신선한이 가장 어려워요. 또 이제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끈 영화가 음흠. 있어가지고 딱 포스터를 봤을 때 오, 한국 영화 중에 이런 분위기가 해가지고 되게 의아했었던 굉장히 중견 배우시고 이제 요번에 비주얼만 봐서는 이제 원로 배우로 음흠. 불러야 할 것 같은 네. 이제 이혜영 배우님께서 네. 여성 노인 킬러로 나와가지고 제가 와 한국 영화가 이런 설정을 이래가지고 전 진짜 그 포스터만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보고 싶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아이디어가 좋다. 근데 물론 뭐 원작 소설이 따로 있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설정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으니까는 적어도 한국 영화에서는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기대감을 되게 자아냈어요. 이 파과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네. 처음에 파과가 뭐지? 파괴를 약간 비튼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과일 가게 그 할머니의 네. 파손된 과일이죠. 네, 음. 그래서 파과다. 네. 그래서 뭐 찌그러지는 뭐 사과라든가 이제 음. 약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깨끗하고 이제 이쁜 것만 반짝반짝한 것만 사려고 하는데 사실 맛은 이게 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이 주제를 관통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요번에 이 영화가 이제 이 노인 여성 킬러가 주인공이라는 것 때문에도 약간 왠지 약간 한국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실제로도 약간 좀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늙음 노인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또 특히나 이 이혜영님의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네. 그 카리스마가 극대화되는 캐릭터라 가지고 저는 되게 음. 와 이거 진짜 너무 기대된다. 왜냐면 그 동년배의 다른 여성분이 이 역할을 맡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이혜영님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된다. 네. 네, 이혜영만 가능하다. 네, 전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나 명불허전 여기서 전 다시금 어떤 이분의 그 카리스마와 네. 그 매력을 다시 느꼈기 아, 때문에 진짜 아,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다. 네, 한국 영화에서 이런 캐릭터가 나오다니 네. 할머니 킬러가 나오다니.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킬러인데 굉장히 좀 섹시하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성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네. 이혜영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멋있다. 멋있다. 네, 걸크러시다.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는 이혜영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멋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이혜영은 진짜 그 누구도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하셨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따지면 옛날 이제 한국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고 이제 또 얘기했었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이혜영님의 흔적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혜영님은 정말 젊으신 시절부터 그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문 여배우들이 소화하기 힘든 역할도 되게 많이 하셨고 음. 그 연기력만으로는 진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인정을 받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뭐지 이혜영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왜 본인이 그러니까는 왜 이 역할에 내가 캐스팅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 캐스팅됐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진짜로? 예, 모르겠다고 하셨다고요? 물어보니까는 아마 글쎄 보톡스를 안 맞아서 아, 라고 대답하시던데. 역시. 나 근데 오히려 보는 순간 이건 너무 이혜영이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아, 그 본인께서는 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는 이 삶에 쩌든 약간 나이든 여성 킬러의 이거를 그러니까는 본인이 내 입으로 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말할 수 네. 없으니까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배우분들이 이제 약간 부자연스러운 네. 그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혜영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외모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삶에 쩌든 킬러를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상당히 좀 겸손한 대답이지 네. 않나. 네. 아 근데 이제 왜냐면 저도 옛날 막 90년대 80년대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네. 그 젊으셨던 시절을 음. 이제 다 우리의 모습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 더 멋있다고 느껴진 게 되게 멋있게 늙으셨다. 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딱히 무슨 뭐 그게 아 동안이다 이게 아니고 네.
내가 옛날 모습은 옛날 모습대로, 음. 그 지금 모습은 또 지금 모습대로.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젊을 때 모습도 기억하고 있지만 또 음. 지금은 지금대로 너무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역시나 그분 특유의 이제 그 딕션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목소리. 그 목소리와 네. 그 또박또박한 발음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네. 이혜영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아니 유독 근데 요번에 좀 영화가 이상하게 다른 캐릭터들이 말할 때 약간 좀 진짜 안 들리더라고 되게. 네. 자막 좀 넣어주시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진짜 베테랑 배우고 잘하신 다 잘했어요 근데. 김무열 배우나 뭐 김강우 네. 배우나 그다음에 이제 김성철 배우 다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혜영님이 워낙 딕션이 좋다 보니까 다른 네.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네. 목소리에 그 어떤 힘 있는 그 그러네. 목소리는 예, 예. 여전히 그러니까 이혜영님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으시니까 네. 딱 그 말투도 있으시고 음흠. 그래서 소아부 때는 약간 좀 그 말투 약간 팍 꽂히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와 세상. 근데 또 의아했던 거는 그러면은 주인공이 여자 노인 킬러니까 이제 할머니 킬러니까 뭐지 약간 좀 그 상대방 그러니까 맞수 캐릭터 라이벌 캐릭터도 약간 좀 비슷한 캐릭터여야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은 되게 노인 여성 킬러고 한 명은 젊은 남자야. 그래서 이게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대체. 나 너무 그게 궁금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용이 뭘까 대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포스터를 보고 예측했었던 게 옛날 그 해리 브라운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은퇴한 이제 노인 킬러 그러니까 전직 킬러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그 나쁜 놈들한테 어쨌든 그 뭐 처참하게 당한 포즈를 거를 당해서. 네, 자신의 이제 나중에 이제 복수를. 기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제 그 복수극이라서 아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으로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네.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좀 그래서 일단 그 두 킬러의 대결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연령대가 안 맞지? 그리고 성별도 다르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후반부 가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일단 그 포스터 봤을 때 되게 기대감을 자아내고 궁금해서 왜 이 젊은 남자 킬러와 그 늙은 여성 킬러가 왜 싸울까?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조금 아까 말한 그런 게 은퇴한 전직 킬러의 무슨 뭐 그 복수극이던가 아니면은 약간 이게 젊은 뭐 팀업처럼 이렇게 뭔가 내 제자 스승과 제자가 뭐 약간 그런 건가? 서로 대결을 하는 뭐. 대결이 아니고 같이 다른 싸우는. 이 젊은 킬러와 이게 늙은 킬러가 같이 한 팀을 이뤄서 무슨 다른 뭐 악의 뭐 저거 하든 뭐 대항을 하든 뭐 복수를 하든 약간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과 다른 네. 내용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그 카피라이트가 그 이혜영님은 이제 죽여도 되니 뭐 써 있고 이제 뭐 그 남자 킬러 당신은 절대나 못 이겨 뭐 써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둘이 뭐 싸우긴 하나보다 이제 그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포스터를 건성으로 봐서 그냥 이렇게 둘이 나오나 보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에 약간 그 과거가 나오죠. 네. 저도 잘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요번 그 아역 맡으신 분이 이혜영님의 아역. 그 뭐 요즘 신시아. 네. 그러니까 이름도 약간 특이하게 약간 뭔가 이제 일부러 좀 외국 이름처럼 약간 이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그분 요즘에 뭐 되게 주목을 받나 봐. 난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뜨고 있는 신인 배우인가 본데 이제 그 과거가 나오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킬러 스승 김무열을 만나서 김무열을 만나서 이제 그 기술을 전수받고 전문 킬러가 됐다. 뭐 이제 그 과거가 나오는데 아역이랑 좀 이혜영님이랑 좀 안 닮아가지고. 아역은 좀 더 착하게 생겼고. 네. 인상이 완전 다른 인상이라. 네. 사실 이혜영님 그러니까 조금 더 싱크로가 맞는 배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조금 더 냉정하고 예. 좀 이영님하고 닮지는 않아도 그 뉘앙스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 어릴 때의 그 주인공 좀 너무 약간 좀 순둥한 너무 다른 인상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젊은 시절 이렇게 했어도 약간 이혜영님처럼 약간 좀 이제 그 광대나 좀 이렇게 그 얼굴 길이도 좀 이렇게 있으신 뭔가 좀 다른 젊은 배우로 썼으면 좀 이렇게 싱크로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갑자기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 어릴 때
이제 무슨 뭐 초딩 때 정도의 뭐 그러면 몰라도 그러면 예. 몰라도 이미 청소년 때 그 뭐 10대 후반 20대가 됐을 때 이제 거의 자란 성인의 얼굴은 뭐 나중에 늙어서까지 거의 비슷한 네. 그 외모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가 약간 좀 그러니까 그게서 같은 인물이라고 말해 주니까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보는 거지 사실 인물만 네. 보면은 그렇게 닮은 건가? 별개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래서 또 처음에 이게 그 이름이 손톱이었잖아요. 원래 조각이란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는. 근데 손톱이에게 난 또 이제 그 팜플렛을 봐가지고 이 이혜영님의 캐릭터 이름이 조각인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주인공은 조각인데 왜 쟤는 손톱이라고 그러지? 뭐지? 같은 인물이 아닌 건가? 이제 헷갈렸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손톱이었는데 이름은 바꿨구나. 손톱이 조각이었다. 네, 조각이 됐다. 그것도 이제 그 김무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원작 소설을 저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영화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조금 굉장히 환타지에 가까워서 솔직히 현실성이라고는 1도 없는 스토리긴 한데, 그것도 한국 배경으로 그냥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는 거지 그냥. 근데 사실 여기도 또 특히나 이제 이게 아무래도 킬러물이다 보니 이제 존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신성 방역 이것도 네. 사실 그 뭐 컨티넨탈이랑 거의 뭐 좀 유사하잖아 솔직히. 그냥 어떤 이런 킬러들 간의 뭐 어떤 공동 집단체 아니면 이제 이런 단체가 있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의뢰를 이렇게 폼나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준. 사실 이것도 또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많이 봤죠. 뭐 길복슨 때도 네, 뭐 그런 거 길복슨. 나오고. 네. 내가 그 퀄리티 때문에 길복슨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뭐 그런 점만 봤을 때도 이제 보면 약간 뭐 이런 체계적인 약간 뭐 킬러 컴퍼니 약간 요런 네. 측면에서는 좀 뭐 또 그런 작품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신성 방역이라는 거를 이제 애초에 그 김무열이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그 조각도 그냥 힘없는 소녀였을 뿐인데 이제 그런 춥고 배고팠던 소녀를 그래도 이 두 부부가 그 김무열과 그 아내가 이제 네. 걷어줘가지고 이제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그 슬픈 역사에 원래는 그냥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딱히 이제 그 김무열은 본인의 직업을 숨기면서 이제 대해주고 있었는데 비밀리에 거기서 이제 그 주한 미군인 것 네. 같은데 거기서 이제 미군이 그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죠. 주인공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제 거기에 제왕해가지고 그 미군을 죽였는데 거기서 뭔가 재능을 발견한 건지 살인의 재능을 발견한 건지 넌 이제부터 손톱이다 해가지고 이제 손톱이 깨졌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더니 이제 이름을 손톱이라고 지어줬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 이름이 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뭐 조각, 투 뭐 이래가지고 그 젊은 애 이름은 투. 난 처음에 뭐 제 이름 투호 약간 그렇게 들어가지고 투우입니다. 투 하니까 스페인 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약간 얘도 좀 막 나가는 애다 보니까. 들이받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그 김성철 그 배우 나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이 저는 분명히 이 친구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분 어디서 봤지 보니까는 지옥 2에서 지옥 2에 그 나왔어요? 정진수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옥 1에서 정진수를 그 유아인이 너무 유아님께서 그분은 뭐 어떤 연기를 해도 다 쩔기 때문에 그렇지, 뭐 유아인. 굉장한 연기를 해서 2에서 이분도 연기를 잘했는데 1에서의 그 정진수가 너무 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평가절하된 면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저런 느낌이었거든요. 독전 1에서 그 유진열이랑 그처럼 이 지옥 1, 2에서도 그 주인공이 정진수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는 맞긴 맞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뭐랄까 그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고 그 띠껍고 광기 넘치는 연기를 잘했어. 맞아요. 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연기를 처음 본 건데 나는 되게 익숙치 않은 얼굴인데 되게 연기는 잘하네. 나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참 젊은 놈이 저거 참 싸가지가 없구만. 이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연기. 특히나 거의 할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막 하기에 이게 아무리 영화상의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소설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 소설보다 좀 영화는 조금 더 과장돼 있지 예.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영화에 맞게끔 아마 각색을 했을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존윅의 영향을 많이 본 게 일단 그 신성 방역의 그 설정도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보면 조각이 되게 여기서 계속 막 전설의 킬러 뭐 레전드 뭐 데모님 막 하는데 네. 사실 초반부터 보면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주는 거 치고는 조금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야. 되게 초반부터도 막 전투씬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세월 앞엔 장사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겨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너무 허술해. 너무 막 이런 일 처리도 너무 제대로 안 되길래 이거 참 좀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야. 김수겸 그 상향 그 느낌이야. 얘네가 진짜 잘한다니까요. 얘네가 원래 강호였다니까요. 강팀이라니까. 근데 니들은 이게 못하는 것만 봐서 그런 건데 독자 니들은 이번에 그 북산한테 지는 것만 봐서 그런데 얘들 원래 진짜 잘해. 그러니까 해남하고 같은 급이야라고 사람들 생각하기에 도내에 현내 이제 네 4강인데 4강에서 이제 해남하고 비등비등 사실은 그 투탑이나 다름없는 네. 팀인데 사람들은 4위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영화에서 아무리 이 데모님이 정말 레전드셨다니까요. 조각 누님께서. 근데 우리는 근데 처음에 이거 너무 이게 레전드라 하기엔 너무 좀 그런 허술하고 막 힘겨워하고 막 계속 맞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이분이 너무 연로해지셔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 으르나 전투신들이 너무 허술하길래 이거 진짜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리고 막 손도 뭐 떨고 있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본인만 약간 뭔가 그래도 이제 그동안 해온 빨이 있고 또 이제 후배들 보기에 좀 그러니까 그냥 강한 척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그 이제 그 실장 역할을 이제 김강우 님께서. 근데 김강우님은 뭐 어떤 역할을 맡아도 어떤 영화에 나와도 드라마에 나와도 항상 너무 그 역할을 잘 소화하시기 때문에. 근데 김강우님은 저는 진짜 이분이 약간 좀 비운의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되게 이분 연기도 진짜 잘하시고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은데 딱히 이분의 커리어의 진짜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 좀 캐릭터가 생각나는 것도 없고 대표작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뭐 돈의 맛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뭐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딱히 좀 애매하다. 그리고 주연급이라고 할 만한 영화도 돈의 맛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거의 보통 조연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좀 이분이 가진 능력치에 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작품 복이 없다 할까. 저도 되게 안타까운. 되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김강호님이 나오시면 그냥 역시 연기 잘하네. 역시 뭘 맡겨도 어떤 영화에 나와도 항상 그러니까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되게 작품을. 근데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좀 이제 자기도 좀 이렇게 뭔가 약간 급이 올라가고 좀 주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속 쭉 그냥 어떤 아니 근데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주연도 하셨는데 그 작품이 딱히 사람들한테 이제 각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이 없다 보니 뭔가 사람들이 김강호 저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게 딱히 좀 뭐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없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랄까. 연기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연기 잘한다고 다 칭찬하는데 좋은 연기자인데 누구나 아는 뭐 그런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 명이 뭐 키아누 보고 맨날 존윅이라고 말하듯이 좀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런 게. 또 보면 캐릭터도 약간 딱 비슷해. 약간 보면 항상 그 맞는 조연 캐릭터들이 항상 뭔가 약간 야비하면서 약간 비열하면서. 사실 근데 따지면 김강호님이 전 되게 인상이 전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또 선한 인상과 대비돼서 항상 또 뭔가 좀 그런 강하고 약간 야비한 악역도 되게 잘하시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선역하시면 굉장히 또 선역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악역하면 또 악역도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연기를 차승원님도 되게 잘하시는데 차승원님은 뭘 해도 진짜 카리스마 있고 차승원이란 그 배우가 워낙 그 뭔가 그러니까 배우의 캐릭터가 색깔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승원은 뭔가 막 뇌리에 꼽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김강우님은 좀 연기로는 뒤지지 않지만 뭔가 좀 1% 부족한 느낌이 살짝. 이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상
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약간.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요번에도 참 뭐 든든하게 또 한 축으로서 이 영화를 잘 받쳐주셨기 때문에 네. 전 여기서 그 실장이 되게 근데 애초에 그 투를 데리고 올 때 너무 이게 너무 이 조직이 너무 주먹구구 아닌가 될 정도로 실장이 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러니까 이 킬러 컴퍼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 너무 저렇게 이렇게 물렁하게 우유부단하게 인재 영입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심지어 거기서도 조광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어서 굴러먹는 새끼인지도 모르는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회사를. 그러니까 킬러를 관리하는 이런 커다란 이제 그 어쨌든 그룹 회사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럼 더더욱 임무를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면접을? 인물도 잘 봐야 되고 그 여러 명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멋대로 산 그 저거 뭔가 어쨌든 개성이 강한 네. 킬러들을 다 통솔하려 사람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킬러를 뛰어넘는 약간 뭐 무력이라던가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길복수는 따지면 그 설경구 정도의 그 네, 압도적인 압도적인 그 어쨌든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 김강우 그 캐릭터는 약간 좀 이러면은 킬러들한테 뭐 몬스터 우습게 볼 것 같은데 네.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특히나 투 같은 완전히 그 망나니 캐릭터가 나오면 망나니 천둥 벌거숭이 네. 같은 캐릭터를 그 애초에 따지면 그 영입할 때도 죽을 뻔했어. 투한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다른 킬러들 시켜서 얘 제거시키라고 시켰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를 뭐 복수하기는커녕 내 편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이용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뭔가 좀 그 캐릭터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네. 네. 그리고 딱히 얘가 이제 그 또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다리를 저는데 한쪽 다리 성치 않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조직을 이끌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뭐 솔직히 킬러들이 맘만 먹으면 얘를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 따지면 또 딱히 보면 얘도 무력도 없어. 그리고 딱히 뭐 이 실장이 봤을 때 그냥 네. 뭐 이제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나오는데 딱히 그것만으로 뭐 얘가 어떤 이 장으로서 리더로서 이게 이런 킬러들을 관리하고 네. 통솔할 수 있는 뭐가 능력이 되는 건지는 잘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좀 보여줬어야 될 것 같아요. 부각시키든지 네. 얘가 이 정도의 장자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가 있다는 거를 관객들한테 좀 어느 부분에선가 납득을 좀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얘 좀 너무 좀 허접한데. 네. 그 캐릭터 자체가 좀 그 현실적으로 이 킬러들을 이끌 수 있는지가 잘 의문인데 네. 근데 가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서 자꾸 조광로님께서 계속 갈군단 말이야 네. 걔를 네. 네 아버지 빨로 뭐 네 그렇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낙하산 느낌. 그러니까 얘는 능력은 없는데 그냥 네. 혈통빨로 그냥 아버지가 네. 하던 거 물려받은 것뿐 약간 재벌 2세 3세 같이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을 주니까 네. 근데 저 요번에 거기서 정말 잠깐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 사진 그 실장의 아버지라고 사진 나오는데 천호진님인가? 네. 맞아요. 근데 역시나 그 잠깐만 나와도 어떤 그 카리스마, 그 무게감 정말 잠깐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천호진인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역시 참 대단하신. 그렇게 생각하면 천호진님도 뭔가 분명히 그분도 따지면 최민식이나 뭐 설경구에 뒤지지 않는 연기력을 갖고 계신데 희한하게 뭔가 그 어떤 비중이 극 중에서. 근데 뭐 천호 씨님은 대부분 좀 드라마에서 역할을 네. 많이 하셨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뭐 연기와 뭐 이런 네. 것들은 저는 천호진님을 좋아합니다. 음. 어쨌든 이제 그런 신성 방역이라는 회사 돌아가고 있는데 조각이 약간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도 그걸 내 몸 상태가 좀 별로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제 다른 후배들도 이제 뭐 저 할머니 한물 가셨지 약간 네.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뭔가 이 투라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차세대 이제 스타 킬러계 스타 이제 약간 망나니. 네. 근데 또 거기서도 또 깨알같이 또 현봉식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역시 요즘 한국 영화 현봉식이 안 나오는 영화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다. 네. 요번에는 또 이제 약간 그 장기 밀매하는 의사로 나왔죠. 네. 처음에 이제 그 투가 약간
그 꼼짝없이 이제 그 희생자로서 잡혀가는 네. 뭔가 그런 역할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 근데 이거 패하면 한 3천 막 그거 더 얹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한번 생각해보니까 3천은 좀 너무 싼 거 아니야? 막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거기 있던 애들 다 싹 다 죽이는데 네. 이제 압도적인 무력으로. 음흠. 난 현봉식이 뭔가 좀 저항할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죽길래 좀 아쉽구나. 언제부터 현봉식이 좀 뭔가 해주길 내가 바라는 나의 그 심리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강렬한 등장을 한 이후에 이제 걔를 영입하려고 이제 그렇게 실장이 와서 네. 얘를 자기네 아지트에 데리고 왔는데 그 대번에 걔가 또 막 그렇게 그 아지트에 와서도 이제 천둥 벌거숭이처럼 구니까 조각 누님께서 사람 좀 가려봤지 하면서 바로 딱 그렇게 네. 그 조각 누님의 그 이제 주 무기는 그 비녀야 독비녀 뭐 암살 때 쓰기도 하고 요번에 포스터에서도 딱 그 뒷모습에 네. 그 비녀가 꽂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녀가 약간 작아서 약간 좀 이렇게 손쉽게 타깃을 제거하는데 휴대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이라든지 이런 세부지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협적이게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약간 위장 효과도 있죠. 이제 사실 요번에 좀 이제 파가 전 이런 할머니 킬러를 탄생시켰다는 것만으로 전 의의를 둬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좀 이제 이 파거란 영화를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 영화 치고 좀 꽤 괜찮은 시도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있긴 한데 사실 스토리가 그닥 좋진 않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면 볼만하다, 재밌었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약간 좀 내용이 좀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는 그 설정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네. 보니까는 이게 아마 소설은 이제 길다 보니까는 그게 독자들이 이제 읽으면서 납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긴 내용을 영화로 압축해서 2시간으로 압축하려다 보니까 보여주려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는 연기라던가 모든 다 훌륭해, 다 훌륭하고 그 영화도 재밌게 봤으나 마지막에 좀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도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려고 그러고 네. 마지막 엔딩도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딱 저는 그냥 딱 7점짜리다 딱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최무성님이 또 이제 또 소속 킬러로 나오는데 네. 난 그 킬러가 그 미션을 뜬금없이 갑자기 죽은 딸의 환영을 보더니 네. 일을 망쳐버리잖아. 나 그래서 난 그 장면도 되게 너무 좀 뜬금포 같은 장면이라 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 전에 그 사람이 딸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웬 여자를 보고 오.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뭔가. 누구야 하더니 갑자기 막 정신 나가길래 뭐야 얘 왜 이래 갑자기 그것 때문에 일 말아먹고 그래서 당연히 또 이런 단체들이 늘 그렇듯이 얘 일 말아먹었으니까 제거해야겠다. 근데 거기서 또 예정이 있으니까 또 조광 누님께서 내가 갈게 해가지고 또 이제 가서 하는 네. 건데 근데 전 솔직히 딱 그거 죽은 딸의 환영을 봐가지고 일을 그르치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 최무성도 거기서 꽤 그 집단 안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인데,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 베테랑인데. 그 갑자기 그날 뜬금포로 무슨 뭐 죽은 딸의 환영을 봐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일을 망친다는 게 나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드니까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다 갑자기 나타났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나타났는데 여태까지는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어. 이번은 안 되는 건가? 왜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 왜 갑자기 감성적이 됐어 이렇게? 킬러를 그렇게 한 못해도 한 몇십 년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저는 딱 솔직히 내가 그래서 거기서 좀 이게 이 영화의 허술함이 딱 그 부각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장면 딱 그게 생각났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대털에서 그 대털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그 3인방 나오잖아. 전국구 3인방. 부산 테리우스, 여수 독고, 그 목포살사 주형기 이 세 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 여수 독고란 캐릭터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그 괴로운 과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뭐 핏덩이 같던 어린 아기 어린 아들이 그 죽었었던 그 굶어 죽었던 그 환영 때문에 정작 자기가 이제 암살을 하러 갔는데 그 아기 보고서 병원에 있는 아기를 보고서 갑자기 그 환영 때문에 일을 그르치잖아. 그리고 정신 나와가지고 그냥 되게 어이없게 되게 잘 싸우는 놈인데 개나리랑 싸우다가 정말 무슨 뭐 갑자기 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거 아들의 환영 보더니 그냥 죽잖아 허무하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난 딱 그렇게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런 건 좀 아닌데 너무 삼류적인 그 연출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했으면은 좀 그러니까 설정 잘 짜놨으면은 좀 뭐 납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좀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해놔서 네. 그런 것들은 좀 네. 그렇다. 근데 거기서 1차 좀 약간 깨더라고. 이런 스토리는 좀 아닌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약간 그 김광욱 그 실장에서 약간 좀 깼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무성님이 너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갑자기 일을 그르치는 거 네. 아니 이 베테랑 킬러가 좀 그런데 고작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네. 일을 말아먹는다고? 음.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조각 누님이 이제 이 최무성을 이제 제거하러 가는데 사실 저는 그 최무성과 그 격투 장면도 아니 저 할머니가 네. 저 거구의 네. 거구의 남자 심지어 몇 번 패대기를 몇 번 쳤어. 그럼 딱 봐도 아이고 저 할머니께서 허리 나가셨을 네. 것 같은데 이건 마치 베인이 배트맨 이거 허리 아작낸 것 같은 난 그런 장면이 몇 번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뭐 이거 나는 그 최무성과 격투 장면도 내가 보면서 이게 어딜 봐서 레전드인가 되게 아무리 봐도 너무 밀려가지고 최무성한테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봐도 솔직히 밀릴 수밖에 없지 그 최고의 남자한테 네. 다른 남자가 싸워도 밀릴 판이야 그건 근데 늙은 여자가 그 거구의 남자랑 그렇게 싸워서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뭐 잘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노화가 진행돼서 그 옛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뭐 이런 설정인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제 여자들은 힘으로 안 되는 건 파워로 안 되는 건 이제 스피드로 네, 스피드와 커버를 이제 뭐 해가지고 암기 같은 걸로 그런 걸로 해서 뭔가 뭐 이런 완력을 가진 캐릭터가 싸우려고 할 때 뭔가 뭐 피하거나 혹은 뭐 스피드로 제압을 한다거나 하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당하는 게 너무 이 정도까지 당하면 죽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이제 당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는 저는 심지어 영화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연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가 이게 굉장히 좀 네, 걱정이 되는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니 전그 초반에 약간 난 좀 실망을 했어 난 그래서 조각 뭐야 이거 되게 레전드라면서 되게 띄워주는 거 치고 너무 못 싸우잖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딱히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내가 초반에 그러니까는 그 조각의 대단한 점을 좀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노화된 그 뭐 베테랑 킬러의 어쨌든 간에 아플 땐 아프더라도 어쨌든 싸우는 네. 거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좀 한 번쯤은 보여주고 네. 그 뒤에 뭐 아파서 좀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뭐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싸워서 뭐 한 거 그거 말고 그래도 최근에도 그래도 난 아직은 네, 카리스마를 건재하다는 거를 한 번쯤은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그 초반에 늙었을 때 모습은 다 당하는 모습밖에 안 나와가지고 딱히 좀 체감이 안 돼요 관객으로서.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결말까지 그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약했는데 마지막에 되게 잘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갑자기 뭐 마지막에 딱히 뭐 엄청나게 뭐 원래 잘 싸우는 사람인데 내가 각성을 해서 잘 싸우게 된다. 이건 약간 말이 안 돼서 네, 마지막에 싸우는 게 아니 이 정도의 능력을 처음에도 한 번은 보여줘야지. 그니까.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전체적으로 내가 심정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좀 잘 안 가려고 네. 하는 좀 그런 좀 사실 캐릭터의 그 일관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영화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조각의 대단함은 그 싸움 실력이 아니라 맷집이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이 할머님께서 지금 내가 봐도 치명타를 몇 번이나 입었는데도 멀쩡한 거 보고서 혹시 맷집이 세서 레전드가 된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최무성과의 대결 사실은 그 2가 안 왔으면은 졌어.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분명 둘 중에 하나 죽었을 텐데 네. 2가 안 왔으면은 아마 반대로 제거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싸움 실력도 실력인데 나는 매사에 너무 일처리가 너무 허술하길래 나는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너무 약한 모습 그리고 약간 레전드로 추앙받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지 네. 않나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2부 말로는 뭐 데모님 레전드 하면서 이제 떠받들긴 하는데 사실은 무시하는 듯한 네. 약간은 조금 그 아래로 보는 듯한 이제 좀
은퇴하셔야죠 하는데 그게 이제 노인네 적어도 못 하는데 이제 좀 가세요 제발 좀 그런 느낌이라서 후배들한테 양보 좀 하세요. 약간 네. 뭐 그런. 그리고 또 내가 좀 이제 이 영화가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과거 이제 김무열과 신시아 때 그 옛날 영상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왜 레전드가 됐는지 혼자서 뭐 20명을 죽였다 뭐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거가 이 사람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역 파트가 동일 인물로 안 느껴져. 그냥 그 따로 같아 그냥 다른 얘기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그게 지금의 이해영의 대단함을 뭐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 그 대단함으로.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무성을 그 처리하는 과정도 너무 허술해서 그 투어에 도움 받는 것도 모양 빠지는데 또 가다가 또 사고 내고 또 정신 잃고 했어. 또 근데 또 그 와중에 수의사의 도움을 받았어. 동네 수의사의 도움. 네. 또 따지면 이제 그 길 가다 굉장히 또 그 불쌍한 그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네. 강아지를 이제 맡겼었는데 그 강아지를 치료했던 그 수의사가 또 이 할머니를 치료해줬지. 근데 사실 난 이 수의사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수의사도 처음에 아니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를 이미 알아버렸어. 치료를 하면서 네. 온갖 무기들과 막 그리고 또 바로 정신 깨니까 바로 자기한테 칼 들이대면서 딱 그 칼이 아니라 그 깨가지고 예. 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근데 너무 이 수의사가 너무 침착한 거야 처음에. 너무 상황 파악이 너무 빠르고 그래서 나는 수의사도 킬러인가 저도 그래 생각했어 진짜. 난 이게 아니 수의사 너무 의연하고 너무 침착해가지고 이게 일반인이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오줌을 지렸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뭐 이제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설령 그 사람 치료줬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수의사가 너무 의연하고 너무 침착하고 심지어 그 뒤에도 막 또 따지면 조각이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살려줄 수는 없으니 죽이러 가지 약간 처리하러 가지라고 약간 갔다가 물론 이제 마음을 고쳐먹긴 했지만 근데 그때도 아니 이 수의사가 너무 잘 따라가 이 인류 킬러를 이 미행의 도 같은 인류 킬러를 너무 잘 따라가길래 전 진짜 약간 중간까지 혹시 후반부에 수의사도 숨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군요. 사실 저는 어느 지부의 킬러였습니다. 약간 난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면 여기서 다른 킬러들이 뭔가 그러니까 얘를 목격자니까 증인을 네. 제거하려고 다른 애들도 오는데 별로 쫄지도 않고 그니까 뭔가 그냥 되게 의연하게 대처해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 나중에 진짜로 위험이 되면 그때 내가 처리해야지라는 적인 느낌으로다가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얘가 분명히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초반에 수의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갑자기 후반부에 보통 사람이 돼요 갑자기. 아니 투가 왔을 때도 그냥 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투 정도의 약간 무력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그냥 의사였다. 네.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거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한 그 캐릭터의 일관성이 수의사가 제일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오히려 되게 그렇게 침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후반부에 갑자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이게 이상한데 약간 초반에 캐릭터를 봤을 때 분명 이럴 사람이 아니야. 모가지에 이게 칼이 거의 뭐 흉기가 들어와도 의연하게 대처했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막 쫄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되게 후반부에 그 캐릭터 변화가. 물론 뭐 딸이 인질로 잡혀 있어서 뭐 더 좀 뭐 공포심이 극대화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캐릭터랑 마지막 캐릭터는 이게 좀 그런데 네. 그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그 조각 치료해주는 그 장면도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저는 제가 좀 그런 영화들에서 그런 장면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딱 그 장면을 그 수의사 장면 보고서 좀 바로 또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 차이나타운이란 영화에서 그 이제 김혜수님이랑 그 김고은님 나왔던 영화 있는데 거기서도 내가 좀 그 영화의 몰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장면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 김고은이 이제 막 그 돈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 딱 열었더니 이제 박보검이 있어. 근데 그때 박보검은 그때는 좀 지금처럼 뜨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좀 이제 그닥 유명하지 않은 남자 배우였는데 근데 이제 돈을 받으러 갔더니 얘가 너무나 의연하게 일단 앉으세요 하더니 파스타를 만들어줘 김고은한테.
난 그래서 그 장면은 진짜 어이없어. 뭐 하자는 거지 영화가?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물론 이제 박보검의 비중이 좀 많이 없는데 물론 이제 중간 죽으니까 근데 그 박보검이 나올 때마다 영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되게.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되게 어두운 영화고 약간 그게 김혜수가 약간 킬러인가 무슨 약간 뒷세계 보스 킬러는 아니고 그 뭐. 김혜수가 약간 그 어둠의 그 조직의 보스 뭐 아주머니. 저도 보긴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번에 그 야당에서 나왔던 그 아주머니 같은 약간 좀 그런 뭐 이제 좀 짱 약간. 그래서 일부러 그 김혜수님이 막 그 배불뚝이 막 이런 거 하고 막 되게 막 퍼진 아줌마 같은 몸매로 나왔어요. 물론 가짜 티 팍팍 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영화가 분위기가 아니 그 범죄물이고 되게 어두운 영화인데 박보검만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야 영화 분위기가. 갑자기 샤방샤방하면서 갑자기 무슨 그 김고은과 박보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거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때 박보검님을 잘 몰랐었는데 심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나저 배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약간 저 남자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게 이랬는데 약간 근데 그때 이후로 되게 잘 되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그 수의사 캐릭터가 뭔가 수의사만 나왔다 하면 약간 좀 영화의 분위기 이상해졌다 약간. 일개 수의사가 저렇게까지 뭔가 저 킬러의 마음을 그리고 사실은 또 그게 그 최무성의 그 딸의 환영도 뜬금없었지만 난 조각도 내가 그래서 약간 솔직히 좀 중반까지 난 조각한테 좀 실망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조각 할머니 이거 좀 너무 이거 늙으셔가지고 마음이 약해지신 건가? 이 정도의 냉정함도 없이 여태까지 킬러로서 레전드 소리를 들었단 말인가? 아까 좀 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그래서 레전드 킬러라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의 감정에 흔들린단 말인가? 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 수의사한테 너무 갑자기 그냥 완전 인간적으로 빠져가지고 거의 그 친아들 마냥. 네. 저 솔직히 약간 조금 어떤 의미로는 약간 몇몇 장면에서는 혹시 이 수의사를 사랑하게 됐나? 그런 느낌이 연하게 나죠. 남자로서 사랑하게 된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남자든 혹은 뭐 아들이든 뭐든 간에 그 애정이 있습니다. 네. 이 연우진 배우가 했었던 이 수의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생명의 은인 이상의 뭔가로 보이거든요. 느껴지게.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든 아들이든 뭐든 간에 뭐 친구든 뭐든 간에 어쨌든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건데 관객들은 그게 딱히 납득이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수의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동안 지금 이미 노인 될 때까지 킬러를 해왔는데 그럼 그 킬러의 철칙을 깰 정도까지의 그거냐 과연. 근데 단순하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를 치료해 준 것 치고는 뭔가 갑작스런 그 마음의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관객들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눈 녹듯이 갑자기 뭐 너무 따뜻해져 버렸어 갑자기 이 킬러의 마음이. 그래서 이게 좀 심지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느꼈는데 투가 비꼬잖아. 늙으셔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눈 녹듯이 뭐 약해지셨어. 그러면 그 말 그러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주네. 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는 그 수의사의 그 가족과 그 딸을 마치 그 아저씨의 원빈 마냥 이 조각이 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자기 조직을 배신하면서까지 지킨다는 건데 난 이것도 조금 납득은 잘 안 되는 약간 좀 그 정도까지 무게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그 투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도 이제 투가 자꾸만 근데 이 조각은 집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것도 내가 좀 한국 영화에서 좀 싫어하는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투 새끼는 계속 나 기억 못해? 나 몰라? 계속 그 지랄을 하는데 나는 그 보면서 개 답답하지. 아니 그냥 네가 얘기를 해. 말을 하라고. 왜 굳이 자꾸 지가 왜 기억하고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냐고. 왜 물어보면서 왜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왜 기억해주길 바라는 거야. 바라고 있죠. 근데 이것도 내가 그 마녀에서 그 김담이 나왔던 마녀에서 최우식이 자꾸만 그랬단 말이야.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지랄했어. 계속 무슨 뭐 아가씨 나 몰라? 나 모르겠어? 마녀 아가씨? 나 모르겠다니까. 너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런데 그 지가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물어보면서 기억 못하면은 답답하네. 왜 나를 모르는 거지? 미치겠네. 미치겠으면 말을 해 그냥 지가 왜 자꾸.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여기서 투우도 그렇지만 나를 모르니까는 더 열받아. 더 열받고 분노치가 올라가. 죽여야겠다. 어. 내가 복수하겠다. 감히 나를 기억을 못해? 아까 애초에 말을 하면 됐잖아. 처음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말을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을 애꿎어 네가 나를 기억 못하다니 복수하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가 알쏭달쏭하게 물어보면서 기억 못하면은 열받아 하면서 네. 폭발을 해. 그래서 참 이거 그게 뭐 어떠한 그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짜증나는 느낌. 나도 같이 짜증이 나 그냥. 그러니까 그게 소설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게끔 아마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약간 좀 짜증나는 좀 아니 그 정도 못 알아보면 모르는 거니까는 네가 이미 뭐 얘기를 하든지 뭐 어쨌든 충분히 그 둘이 여러 번 만났었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 어떻게든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을 이 짓을 해왔고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얼마나 한둘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그 중에 한 명인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 못한다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복수를 꿈꾸는 약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 2가 그거였죠. 이제 옛날에 이혜영 이제 그 조각 누님이 젊으셨을 때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요즘에 안티 에이징 CG 기술이 와, 진짜 깜짝같이 젊은 시절을 해놔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이 정도 그러니까 한 3, 40대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은 노년이고 중년 네. 정도의 모습을 구현해 냈는데 이럴 거면 20대도 낼 수 있으면 그러게 옛날 모습도 그냥 이혜영님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으셨던 시 영상도 있으니까 네. 그걸 참고해서 그냥 20대 이혜영을 구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어차피 들어서. 그 옛날 그 중년 파트도 그렇게 할 거면은.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김무열 밑에 있을 때 얼굴이랑 갑자기 3, 40대 확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그 가정부로 이제 위장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는 타겟을 제거하려고. 20대랑 30대는 사실 같은 얼굴인 건데 20대 얼굴하고 30, 40대 얼굴이 완전 다른 인물이 되다 보니까는 네. 그 격차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조각이 이제 가정부로 위장을 해서 한 남자를 죽였었다. 암사로 임무를 맡고 네.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었다. 근데 그 아버지 배우도 요즘에 많이 네, 나오시는 네, 분인데 그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셨죠. 네. 경성 크리처에서 나오셨었어요. 거기서도 네, 나오셨고 한소희 아버지로. 무슨 그 뭐야 그 송중기 나왔었던 그 재벌집 나오는 그 네. 드라마에서도 나오셨고 뭐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네. 나오셨죠. 조연으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요즘. 네, 네, 네. 그 전란에서도 그 신하로 네, 나왔잖아. 거기서 나오셨고. 충신으로 나오셨잖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뭐 후반부의 반전인 건데 따지면 그거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 맨날 그 아들을 쥐잡듯이 네, 구타하는. 네, 폭력 아빠. 그래서 만약에 조각이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였을지도 그러니까. 모를 법한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중반까지는 마치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투가 지금, 아버지의 복수를 하나 보다. 조각에게 그래서 지금 열받아 있는 네,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또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조각은 단지 일로서 위장으로 들어왔을 뿐이지만 이 투는 어린 시절에 그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를 느꼈다. 그렇다.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그렇다. 내가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음에도 오히려 아버지 죽여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죽여서 고마워요. 그렇지. 아줌마. 나 아줌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날 왜? 데려가줘. 이 왼수 같던 아버지를 죽여서 너무 고마워. 나도 데려가. 근데 이제 자신을 데려가 주길 바랬던 그 바램을 저버리고 네가 좀 더 크면 그때 데려와 줄게 하는데 당연히 그 말을 잊었지.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아줌마 나 데리고 온다며. 아줌마 미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거의 엄마 포지션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반전도 좀 놀랍기는 한데 놀라운 거는 여태까지 아빠 복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네,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왜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엄마 왜 날 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부 아줌마인데 얘의 이제
어렸을 때 그 마음속의 입장은 거의 그 엄마 느낌으로다가 이 가정부를 따르고 있었고 그 정도로 네. 이제 이 가정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이제 이렇게 학대하던 아버지를 제거해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새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엄마에 대한 복수를 네. 하는 이 투.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버림받은 어린 킬러의 뭐 엄마 찾아 산말인가 네. 약간 뭐 되게 그러니까 애증의 그거죠. 애증의. 애증인데 네. 마지막에 보고 나면은 약간 좀 심정이 약간 좀 복잡 미묘합니다. 이게 이게 약간 좀 이게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은 이야기가 2의 얘기다 보니까는 뭔가 처음에는 애매해요. 조각이 네. 주인공이고 분명히 조각 스토리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2의 스토리로 끝나는 모양새라서 그리고 2의 그 감정이 마지막에 이제 너무 큰 그거다 보니까는 반전도 크고 그 네. 감정이 약간 좀 애매한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엔딩이 네. 좀 이렇게 납득이 이게 다 같이 왜 해피엔딩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거기서 좀 이제 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 두 킬러의 대결이었던 건데, 그리고 한 명의 복수였던 건데, 네. 그게 뭔가 감정선이 이상해져 버려 이렇게 네. 끝나면은. 그러니까 엄마를 엄청 찾고 그러니까 엄마 대리 포지션이니까 네. 대충 엄마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엄마를 찾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죽여야 증오하고 되는 있었는데 증오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엄마를 서로 이제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주인공이 살아남고 이제 투가 죽기는 하는데 주인공이 살아서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감정선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좀. 그리고 따지면 이제 그 극장을 나오면서 그 생각은 결국 이것은 그냥 이 투의 엄마 왜 나 기억 못해 네. 징징거리는 약간 그거에 이제 네. 그 일이 커지는 그건데 네. 결국 엄마에 대한 애증으로 나를 기억 못하다니 너무 섭섭해 네. 죽여버리겠어 이제 이건데 그렇지.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질도 잡고 다른 킬러들도 네. 다 고용해가지고 그 아지트에서 기다리면서 네, 이제 네. 하나의 커다란 그 전투의 장을 만들었는데 이상한 거 같아요 지금 결말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초중반부랑 마지막 결말하고 감정선이 이상하게 충돌하면서 네. 이게 한 영화의 같은 내용이 맞나 싶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왜냐면 그 중간에도 그 다른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조각의 의도였지만 다른 조직들한테 또 당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제 조각에서 못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또 그 생매장 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그렇게 네. 생매장 당한 것처럼 약간 솔직히 그 장면도 근데 와 이혜영 배우님 저거 어떻게 찍으셨지? 아니, 실제로도 연로하신데 저 나이에 저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조각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투가 와서 딴 놈들 다 죽여버리고 구해내잖아요. 네. 조각은 내 거야. 그것이 딱 쿄는 내가 죽인다. 이오리처럼 딴 놈들을 손대지 마라. 쿄는 내가 죽인다. 그리고 항상 베지터도 카카로트는 내 몫이다. 뭐 그런 건가 진짜. 내 놈들은 손도 대지 마라. 카카로트는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죠. 딴 놈들이 죽이면 안 돼. 내가 죽여야 돼. 그래서 일단은 살려놔야 돼. 조각을 묻은 다른 그 조직을 다 쓸어버리고. 그렇죠. 나 그 장면에 약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보는데 약간 이건 마치 이게 뭔가 좀 너무 그러니까는 이 설정이 너무 좀 이상해. 나는 이 좀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이 부자연스러운 이 설정이 좀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네. 지극히 좀 만화적인 네. 스토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그 일본풍의 진짜 뭐 하드보일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훨씬 더 납득이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젊었을 때 이혜영이 그 창문으로 떠나갈 때도 네. 너무 느낌이 너무 좀 그 자기적이잖아 되게. 뭐
얼굴에 그 스카프 하나 딱 하고서 딱 뒷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이거 뭐야 정문으로 나가는 것도 네, 아니고 창문으로 이 집에 뛰어내. 창문으로 나가는 게 좀 너무 이게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뿅 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약간 네. 그 저는 전반적으로 다 보고 나서는 굉장히 좀 영화가 만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илл러는 주로 이렇게 떠나야 되니까 약간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줌마 어디 가는 거예요? 할 때 되게 딱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전 또 좀 되게 의아했는데 되게 거기서 막 그 아들이랑 게임을 막 하잖아 방에서. 네. 근데 난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란 게 뭐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는 게임이 용어의 권도, 아랑전설도, 스트리트 파이터도 아닌 극초호권을 하거든요. 그 극초호권이란 게 옛날에 이제 그 좀 SNK랑 그 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일본 기업들한테 많은 기술 제휴를 이제 받았잖아. 그 옛날에 그래서 대림 혼다도 있었고 효성 스즈키도 있던 것처럼 이제 옛날에 그 비콤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 비콤이 SNK 약간 좀 하청이나 아니면 이식 같은 거 하면서 SNK한테 좀 많은 이제 기술 걸 좀 받았어. 그래서 그 기술로 이제 한번 도전해 본 게 옛날에 왕중왕이라는 대전격투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딱 봐도 되게 아류티가 팍나. 솔직히 좀 별로야 게임은 되게 못 만들었지. 주인공 약간 뭐 그 태극기 그냥 옷 입은 루 같은 애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작품은 좀 별로였는데 그 이후에 만든 게 극초호권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 근데 극초호권은 조금 괜찮았어 퀄리티가. 물론 그것도 뭐 엄청 뭐 잘 만든 건 아닌데 적어도 왕중왕보단 나는 전설의 게임 그 극초호권을 하고 있길래 아니 하고 많은 유명한 격투 게임도 많은데 왜 하필 저걸 했지? 좀 궁금하길래. 그거는 뭔가 그 게임을 아는 사람.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극초호권을 한다고? 왜냐면 애들하고 뭐 비디오 게임을 한다라 그러면 네. 굉장히 그 당시 때 뭐 유명한 게임 아까 그러니까. 열거한 그런 게임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 왜 하고 많은 유명한 격투 게임을 다 냅두고 왜 하필 극초호권일까? 어쨌든 그 게임을 어. 아는 사람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나 아는 그런 응, 게임. 응,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극초호권이라는 것 즉슨 그 게임기도 세턴이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야. 그치. 3DO야. 음흠. 3DO 얼라이브죠. 옛날 정재영이 그 선전하셨던 이게 영화야 게임이야 하는 그 광고. 왜 게임기도 저렇게 매니악하고 게임도 매니악한 게임을 굳이 근데 그 화면에 잡히는 건데 굳이 했을까? 그러게. 저 의문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자꾸만 2가 조각 할머니한테 나 몰라? 나 기억 못해서 질척대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 카페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카페 저 멀리서 여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오니까 갑자기 얘가 그 입을 막으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녀석의 이 반응은 아 옛날에 그 혹시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던 그 녀석. 재채기를 하던 그 녀석, 그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어쨌든 뭐지 혹시 걘가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옛날 서류를 막 훑어봐. 그래서 이제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니까는 서류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기서 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킬러 본사도 그렇고 그 집단의 본사도 그렇고 이 본인의 집도 그렇고 아니 이 모든 일들을 극비리에 처리해야 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자료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철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책처럼 다 착착착착착 다 꼽아놨는데 꼼꼼하게 아니 이거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킬러 사무실인 걸 아무도 모르게 지금 위장을 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무실 떡하니 차려놓고 그 캐비넷에다가 철로 해가지고 책처럼 다 꼽아놨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게 나중에 경찰 나리들 좀 편하게 수사하시라고. 그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설정인가 지금. 이 녀석들 아주 그냥 자료 정리 잘해놨네. 우리 손을 덜게 했어. 아까 뭐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시대 설정이 뭐 8, 90년대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의 설정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심지어 은근히 그 사무실도 되게 힙하잖아. 되게 인테리어도. 그 여자 직원, 그 안경 쓴 여자 직원도 되게. 이거 너무 심지어 게다가 지금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직일수록
그 정체를 완전히 네. 숨겨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아줌마가 여기 그런 데잖아. 왜 내 복수는 안 해줘? 여기 나 같은 사람들 오는 데잖아. 참 저 다 알고 왔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너무 유명한 네. 킬러 사무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집에 가서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제 투의 정체를 알게 돼가지고 너였구나 해가지고 네. 이제 저거 죽을 뻔했다가 투가 눈깔 뒤집혀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살려준 다음에 또 거기서 갑자기 둘 사이가 계속 안 좋았잖아. 계속 지금 대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 팝이라도 해줄게 이러면서 이것도 되게 이상한. 하지만 알고 보니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뭐 큰 그림이긴 했는데 근데 나는 사실 그것도 아무리 돌이켜봐도 갑자기 밥을 해준다고 들어가는 투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계속 서로 경계하고 지금 막 되게 약간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갑자기 살가워지면서 통류한테 밥은 해줄 수 있어 이러는데 이것도 너무 뜬금없는 약간 느낌. 갑자기 밥을 해준다고? 이것도 그렇고 또 그것도 좋다고 또 들어가서 또 근데 이제 물론 뭐 후반부 가면 약간 뭐 그래 약간 그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어. 엄마가 나한테 밥을 해준다고? 오랜만에 엄마 밥 좀 먹어볼까?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감정이었다면은 뭐 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여기 이제 그리웠는데 조각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옛 정을 이용해서 얘한테 이제 약을 탐하기 위해서 이제 함정을 함정을 파서 뭐 저걸 약점을 건드려서 뭐 한다 뭐 이런 거기는 한데 그것도 조금 뭐 부자연스럽죠. 네. 아니 인류 킬러란 양반이 그렇게 경계심이 없어서야. 물론 이제 이 조각이 자기한테 특별한 존재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다면 또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킬러가 뭐 이렇게 경계심이 없어 허술해 이 생각을 했었거든 나한테. 바로 밥 먹고 뭐 하면서 막 그러길래 그치. 이거 장난하나? 킬러 맞아?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조각을 믿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후반부에 그거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면 그렇게 너무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당하는 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실컷 기껏 다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얘를 차에 태워서 자살로 위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 처리를 또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게 걔 이제 투를 약을 먹여서 이제 쓰러뜨렸잖아요. 혼수 네.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에다가 두고 그 차를 벼랑해서 떨어뜨려서 떨어뜨려가지고. 얘를 죽인다는 거였는데 네. 저 같으면 죽여 가지고 떨어뜨렸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대로 그냥 혼수 상태인 상태로 그래서 아니 킬러가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해도 되나? 레전드인 게 나는 또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완벽하게 제거할 거면 얘를 죽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빠뜨려야지. 아니 그대로 이제 혼수 상태인 데서 떨어뜨리니까 나중에 얘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그냥.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차 그 뚫고 나왔어. 아니 그 정도 이제 맛이 갔으면은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이제 물에 빠진지도 모르고 네. 아마 죽어 익사를 했어야 정상인데 그거를 어떻게 빠지는 순간 뭐 눈이 떠져는 했는지 그리고 차에 그 결박돼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차 그 문 닫혀 있는데 네. 그냥 뭐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뒤에 가서 그때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이들은 못 죽겠더라고.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그냥 설명 안 해줍니다. 그냥 뭐 그냥 살아 돌아왔다. 초인적인 힘으로 네. 그냥 안 죽었다 그냥. 네. 네. 근데 또 그 자기가 그렇게 일처리 허술하게 해놓고서는 또 철석같이 죽었겠거니 하는 난 조각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레전드라기엔 전체적으로 킬러들이 네. 하는 게 영 신통치 않다. 네, 너무 허술하시다. 여태까지 어떻게 그 업계에서 버텨왔는지 잘 모르겠는 나 같은 일반인도 이렇게 다 알겠는데 그 뒤에 투가 연락했을 때 막 놀라가지고 근데 또 보면 마치 그 영화적인 그 모습은 일부러 조각이 투가 살길 바래서 안 죽인 것 같아. 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약간 좀 온정을 베푼 느낌? 결국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연락 왔을 스토리가- 때의 느낌은 내가 그렇게 살려줬으면은 너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어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냥 짱 박혀 있어. 숨어서 그냥 살지 왜 찌그러져 있어. 굳이 다시 연락해서 죽음을 자초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 네, 이 난리를 치냐. 좀 이상합니다. 이게 좀. 어.
수의사 딸 아이는 건드리지 마.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얘 투가 좀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이제 더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 엄마 가정부긴 하지만 어쨌든 심정적인 엄마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저 의사랑 그 딸한테 애정을 쏟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열받지. 뭔가 분노치? 나는 버려놓고 네. 저 생명부 저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쏟아 이러면서 이제 그게 열받아가지고 엄마 나는 버리더니 왜 저 꼬마 아이는 왜 저렇게 챙기는 거야? 내가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네. 이제 근데 전 사실 거기서 이제 계속 협박하잖아. 뭐 내 조건대로 안 하면 얘는 죽어 하는데 난 처음부터 안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너무 안심이 돼서 쟤 절대 안 죽여. 죽일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투란 캐릭터도 내가 봐 절대 쟤는 그 꼬마 여자 아이를 죽일 애가 아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 처음에도 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 파이널 결전. 존익은 그래서 이제 그 땅바닥을 깨고 이제 조각은 이제 장독대를 열어서 집에 약간 이제 그 김치독으로 위장한 그 장독대를 열어서 이제 그 안에서 무기를 꺼냈다. 그래서 아 역시 한국적인 한국의 정치를 잘 살렸구나. 이것이 한국의 킬러물이다. 장독대를 활용한다. 좀 약간 마지막 복장이 그 조각 누님께서 마지막 흰색의 약간 뭔가 그 슈트 전투 슈트 같은 걸 입으셨는데 블랙 위도우에서 그 복장이 좀 연상되게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좀 마지막에 레펠 액션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탕탕탕탕 갑자기 총격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마지막도 물론 이제 주인공이 어떤 무력을 보여주고 잘 싸우는 이제 화끈한 액션인 건데 폭발시키는 액션인 건데 갑자기 마지막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약간 뭐 백병전이나 네. 그 무기를 활용한 액션이 나오다 갑자기 총을 쓰니까 조금 약간 뜬금없는 느낌. 뜬금없고 아니 이 정도의 무력치를 가지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여태까지 왜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허약하게 굳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처음에 약간 그 허약하게 좀 비리비리하게 건강 상태가 엄청 악화돼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날라다니기 이게 뭐 갑자기 왜 각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옛날에 그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막 날라다니는 액션을 처음하고 너무 건강 상태가 많이 다른 걸. 분노의 힘으로.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약간 그 투가 일부러 그 녹음 그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일부러 속였잖아요. 네. 그 뒤에 또 자루가 나오길래 난 그때도 혹시 또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뭐 떨거지들을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또 안에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 또 그 안에 여자아이가 있더라고. 네. 근데 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역시나 그 투가 안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서도 이제 중간에 또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창문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하면서 또 떨어뜨렸어. 근데 밖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야. 안으로 떨어뜨렸어. 그래서 여자는 계속 살아있어. 나 그래서 참 이놈아 너는 내가 조각이면은 협박 진짜 씨알도 안 먹히겠다. 저 새끼 안 죽인다. 너무 티가 나서. 근데 그 정도로 불타면은 사실 그 앞에 초반부에서 보면 얘는 진짜로 완전 말도 안 되는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뒤쪽에는 또 그 정도는 아니게 나와서 좀 난 얘 정신 상태를 잘 모르겠어. 네. 나 같으면 그 의사랑 뭐 가족을 다 이 정도 정신 상태면은 진작에 다 죽였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러지는 않는. 그냥 차마 또 그럴 순 없어. 엄마가 나한테까지 오게 하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어서 이놈이 또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 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면 안 돼. 그러면 관객들이 그 감정이입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그렇게 바닥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 그래서 그 확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얘가 절대 바닥까지 갈 리가 없다. 얘도 나름대로 지금 뭔가 그 사연이 있고 지금 이 주인공과 대립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관객들한테 정남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관객이 그걸 알면은 뒤쪽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말이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기억났어. 갑자기 슬퍼지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투가 죽을 때도 약간 좀 애매해. 네. 이게 복수를 해서 시원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또 뭐 여태까지 얘가 한 걸 보면 뭐 죗값을 받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얘가 좀 안 돼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난리를 피지 말고 초반에 저 옛날에 그 아이예요 몰라보시겠어요? 그냥 처음에.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옛날에 그때 아줌마가 그 우리 아버지를 죽였었죠. 하지만 전 고마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면 네가 걔였구나 하면서 뭐잘 살 수 있잖아. 그럼 잘 지낼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근데 왜 굳이 기억 못하냐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러면서 땡깡 부리다가 결국에는 괜히 그럼 따지면 그 수의사 가족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왜 너의 복수극에 그렇죠. 우리 딸과 우리 가족을 왜 괜히 힘들게 하면서 왜 너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뺏어갔어. 나한테. 이제 뭐 좀 그 감정선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 김강호를 죽이진 않았구나. 네. 죽이진 않았는데 이제 사실 김강호도 좀 사실 그 정도 됐으면은 걔랑 같이 일을 못 하잖아. 근데 따지면은 그러니까 신상 방역도 거의 파토 났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면 그 여자애도 약간 좀 배신을 한 거 따지면 이제 그 김강호를. 그러니까 김강호가 중간에 일 처리 잘 못하니까는. 네. 아버지만큼 역량이 안 돼서 네. 신성 방역을 운영할 만큼의 역량이 안 돼가지고 그 대에서 끝나겠구만 신성 방역. 근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또 그래서 다시 뭔가 그 어쨌든 투와의 전투로 인해서 뭔가 조각이 다시 혼을 다시 그 찾은 것 같아. 그리고 딱 중간에도 약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되게 뭐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하니까 딱 그 어떤 노인, 노화 그리고 이제 그 파과 그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니들이 무시하는 그건 아니야. 그 말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노인 킬러가 다시 이제 어쨌든 그 투와의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다시 혼이 부활했다. 다시 전성기 때 폼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열심히 킬러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끝나는데 마지막은 마치 그 이제 뭐 신천지나 이제 그 정광훈이 생각나는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의 그 종교 집단에 거기 가서 마치 교주를 암살하는 그 임무를 맡은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좋더라고요. 딱 봐도 그냥 막 여성 신도들 뭔가 성추행하는 딱 그 사이비 교주 타깃. 그래서 거기 나와 물리적 거세. 통쾌하다. 지금 뭐 좋아. 그 마지막에 사이비 교주를 죽이면서 통쾌하게 이제 끝나. 근데 저는 뭐 물론 다소 이제 이런 허점들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한국 영화에 없던 할머니 킬러 캐릭터 이제 그걸로 좀 의의를 둬가지고 그래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재밌는 영화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딱 여운을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엔딩 스탬롤 음악에서 확 깨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무슨 진짜 뭐 한국 드라마 약간 뭐 엔딩곡 같은 되게 좀 이렇게 싼마이스러운 음악이 나오는데 되게 전형적인 그 한국 드라마 엔딩곡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좀 그 음악에서 좀 많이 깨더라고요. 되게. 그 엔딩 스탬롤 음악이 저한테 좀 굉장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스토리적인 그 부자연스러움도 그런 건데 마지막 음악에서 확 깨가지고 좀 거기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그냥 여기 나오는 배우들의 열연 때문에 봤지. 내용은 진짜 허접하게 이를 데 없다. 접하기 이를 데 없다. 조닉하고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렇긴 하지. 좀 그런 느낌이고 여기 특히나 그 모든 배우들이 다 잘 하셨지만 그 잘 하신 것도 내용이 좋아야 잘해야 이제 배가가 그게 되는 더 건데 배가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한 내용을 배우들의 연기로 좀 커버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이혜영 배우님의 이제 카리스마로 뭔가 좀 커버 치는 점이 좀 커버 많지. 치는 거지. 사실은 이 영화가 뭐 괜찮아서 남들한테 추천해 주긴 약간 좀 진짜. 작품성은 그닥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고 설정도 뭔가 신선한 것 같아. 뭐 이런 캐릭터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볼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좋은 영화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각 캐릭터 너무 아까워서. 아깝다. 조각 캐릭터가 좀 너무 아깝다. 이번 한 편만 나오고 버려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예 그냥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뒤쪽에 오히려 뭐 2편 3편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관객들한테 납득될 수 있는 디테일한 설정을 저는 항상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좀 열받는 게 설정 되게 어설프거나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감정선이 잘 안 맞으면 좀 몰입이 깨지면서 나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할 때 이제 이게 몰입이 확 깨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좀 처음에 괜찮다가 좀 이상했다가 또 어느 정도 좀 괜찮았다가 이상했다가 괜찮다 이상한 게 나올 때마다 약간 이게 깨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뭔가 좀 완성도에서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고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에서 그 박보검님 나올 때마다 뭔가 네. 나는 몰입이 계속 깨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그 설정은 계속 납득이 안 되는 설정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나오면 뭐 그런가 싶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자꾸 나오면은 한 영화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 번 나오면은 좀 그렇다. 음. 나는 좀 그 조각 캐릭터가 모처럼에 그래도 이혜영님도 나오셨고 너무 그 좀 아깝길래. 아깝긴 아까워요. 네. 이거를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긴 시리즈로 그러게. 장기 시리즈로 뭐 10부작 뭐 16부작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좀 더 이혜영님의 그 조각 캐릭터가 활약하는 걸 저는 더 보고 싶어. 오래 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짧아서 그런데 진짜로 길게 쓰면 이 전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캐릭터들 김무열과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김광호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맡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말했었던 한 악연 정도의 그러게 분량으로. 분량으로 각 캐릭터마다 이 사람들의 그 전사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뭐 악연도 엄청나게 무슨 뭐 엄청난 완성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납득이 어느 정도는 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들이 그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잘했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이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뭔가 이게 설정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쫙 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쫙 관통되는 그 일관적인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한편으로 그걸 다 때려박다 보니까 이게 좀 끊기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전 이혜영님의 연기를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조각의 활약을 난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제가 좀 그 전형적이라 느꼈던 그 장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의사가 막 그 약간 그 시장 골목 약간 거의 쫓아가는 조각. 그것도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장면이긴 한데 우리 조각 진짜 죽이려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수의사가 그러잖아.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좋은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말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꼭 좋은 주인공이 나 좋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다분히 만화적인 설정이고 만화로 봤으면 이 정도로 좀 아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좀 느낌이었다. 네. 저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참 좋은데 음. 이게 조금 작품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좀 아쉽다. 아이디어도 좋고 저는 뭐 이런 기획 같은 거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게 어쩜 완성도로 이어지기까지 좀 애매한 그 길복순에서 기대했던 것도 약간 좀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여자 존윅의 탄생. 괜찮은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내가 납득이 잘 안 돼서 네. 가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또 이제 그 최무성이 죽이는 그 타깃 중에서 자기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막 학대하면서 네. 돈 어디 있어 막 하면서 막 그 지조차고 막 그 막 사치하는 그 더글로리에서 나왔었던 그분. 박지한님. 네.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찍으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영화도 조금 약간 묵혔다가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건가. 박지한님 진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 2년 전에 그 기사 이제 돌아가셨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딱 보니 박지한님이네. 그래서 역시나 또 저 광기 넘치는 그 쓰레기
연기를 너무 그분의 광기는 정말 네. 예. 진짜 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잠깐 나오는데 네. 오 박지아 네. 되게 잠깐 지나가고 네. 작은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와 음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가시기 전에도 최고의 연기를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4월 30일에 되게 많은 신작들이 개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선 내가 파가를 제일 기대했었는데 그때 뭐 썬더볼츠랑 거룩한 밤이랑 파가가 개봉했을 텐데 네. 아마 뭐 거룩한 밤은 안 봐도 너무나 예상할 수 있는. 네. 일단 저는 이제 귀신을 때려잡는 것 자체가 귀신은 영이고 나는 무질 세계에 있는데 이게 주먹으로 때려잡는 게 이게 약간 가능한가 뭐 싶기는 하지만 뭐 그냥 뭐 그런 걸로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영화는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재밌게 보려고 하는 거였을 테지만은 어쨌든 그건 이제 스타일이 너무나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였고 파과는 사실 뭐 영화가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그 배우의 연기는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혜영님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뭐 영화 자체는 그렇게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볼만하다. 네. 특히나 이 연기를 보는 거, 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번 정도는 볼만하지 않을까 약간 예, 그 생각은 해요. 음. 또 이제 이혜영님의 연기는 좀 그 정도의 가치가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년에 뭔가 이런 멋진 캐릭터를 하나 음흠. 또 만드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괜시리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뭐 다른 영화에서도 조각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파과 2 뭐 흥행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다만 이 영화가 어떻다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괜찮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거는 좀 보시고 느껴보셔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그렇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보고 있는 중에는 그냥 그래도 뭔가 네. 뒤가 궁금하고 네. 재밌으니까 또 연출이나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보는데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다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근데 이럴 거였으면 약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그냥 끝까지 그냥 재밌게 봐요. 네. 보고 제일 마지막에 엔딩이 살짝 이상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니까 딱 나와서 저는 딱 생각한 게 엔딩이 약간 이상한데 이 엔딩이 안 되려 그랬으면 얘가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됐고 아니 그 일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앞에서 이렇게 안 됐으면 그게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이상하고 그 조금 전으로 걸러가서 거기 가서 이상하고 결국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